요즘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하는 부탁 중에는 저게 꼭 빠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좋은 인성을 갖추기 위한 씨앗은 가정에서 뿌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 송곳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아닌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뒤지게 때리는 선생님 그때 무서웠는데 지금 만나면 쳐 죽이고 싶은데요? 그건 그 선생님 잘못입니다. 두려움에서 존중으로 넘어갈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왜 애들의 길을 죽여야 하는지 두려움과 존중을 분석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일 테죠. 그 다른 사람의 범주에는 남녀노소 모두 들어갈 것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에 존중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존중 없이 다른 이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려면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존중을 배우면 되지 않느냐? 어렵습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애들은 자라면서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지적 기능을 스스로 구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키웠는데도 형제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부모는 애들을 사회화시키기 위해 사회에 맞는 능력을 구성하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부분이 바로 도덕인데, 콜버그에 따르면 3세 전후에 처벌과 복종에 대한 인식을 하며 도덕성을 기르기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과 행동이 나에게 피해와 불만족을 일으킨다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잘못했다, 나쁘다 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생깁니다. 그럼 이 경험을 누가 줘야 하냐? 이 아이에게 의미 있는 어른이 해줘야 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겠죠? 이때 아이가 무엇을 느껴야 하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느끼는 짜증과 분노를 뛰어넘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학부모님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 위험이 나에게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 손실의 범위는 다양하죠. 목숨의 손실, 안정적인 마음의 손실, 돈의 손실, 다양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한 모든 동물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호전적인 아이들은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회피성이 강한 아이들은 도망치겠지만 자신의 공격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학부모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 학부모님이어야 하냐면, 보통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는 욕구가 생기지만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내가 바뀌는 선택을 합니다. 인정을 구성하는 거죠. 3세 전후에 이런 경험을 겪게 해줬다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명확한 규칙과 임무를 제공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신도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인성이 좋은 아이가 될 확률이 높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말한 가정에서의 경험이 있어야만 아이들의 뇌에 저절로 존중이 구성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존중이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을 느껴서 상대방을 참으며 인정한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빼고 그냥 상대방을 참으며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존중이 구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다른 친구들의, 선생님의, 학교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규칙의 준수보다 자신의 욕구 표현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수업이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지식을 물려받는 활동인데 선생에 대한 존중 없이는 메시지의 수용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학교에서 두려움을 경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안 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합니다. 가끔씩 도시전설처럼 선생님 때문에 정신을 차렸다는 경험담이 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게 된 경우입니다. 존경은 두려움과 메커니즘이 같지만 존경에서 발생하는 마음은 경외감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지식, 인격 또는 무엇인가에 학생이 감화되어 선생을 인정하게 되고 그 선생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건 정말 운에 기대야 합니다. 학생과 선생 이전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학생에게 통해야만 하거든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한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마을 어른들이 꼭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님들이 온전히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이에게 상처 줄까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 라는 말로 사과할 일을 만들기보다는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죠.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